이번 사연은 6세 아이의 사연인데요. 자기가 막 노는 놀이에만 집중하느라고 옆에서 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, 또 유치원에서도 어떤 수업이 있으면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기 거에만 막 집중하느라고 옆에서의 많은 지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. 이럴 때 이 아이가 왜 그러지? 엄마는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. 또 이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확 개입하면 또 짜증도 내죠. 뭔가에 막 몰입하고 있는 게 근데 어떤 면에서 걱정도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천재들도 약간 어릴 때 이런 문제를 이런 모습을 보인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판별을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기질이니까 우리가 뭐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. 몰입형의 기질을 타고났으니. 한 곳에 집중. 근데 중요한 건 0에서 6세는 전인적으로 균형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집중해 있는 부분만 집중하면 다른 영역이 발달을 하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보통 몰입형의 아이들의 특징들을 그동안 이제 많이 보면 뭐 레고면 레고, 퍼즐이면 퍼즐, 공룡이면 공룡, 그거 외에는 확대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걱정은 더 크고 이 아이들이 제일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? 그러니까 사회성, 언어성. 언어 발달도 잘 안 돼요. 왜냐면 나 혼자 몰입하는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막 책에 몰입한다. 천재 같아. 그러면서 개입 안 하거든요.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건 사실 아이들에게는 없지만 부모님이 보기에 뭐 그러니까 공룡만 본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뭐 책에 몰입한 애들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 아는 것도 많고 지적이고 다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집단 생활에 가면 수업 안 따라가죠.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아니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직 조절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사실 몰입형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1번 관심과 흥미에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. 왜냐면 몰입형의 관심과 흥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얘를 주의 전환해서 딴 거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.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. 예, 만약 공룡이면 공룡, 뭐 퍼즐이면 퍼즐, 거기에서부터 출발. 거기서 출발해서 그것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의사소통을 늘려야 돼요. 얘네는 의사소통 필요 없거든요. 특히 사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애들은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에만 필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다 주는, 요청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, 딱 거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관심과 흥미에 집중해서 계속 상호작용을 확대해야 돼요.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네요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뭔가를 몰입하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. 이게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지만, 다른 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그 부분을.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놀이이자 학습이잖아요, 요 시기는. 그러니까 뭐, 거기에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? 그럼 자동차 굴리는 거에만 관심이, 바퀴에만, 심지어는 자동차에 관심도 없고 바퀴에만 관심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. 돌아가는 거. 그러면 그 돌아가는 그것의 종착지에 막 깃발도 세워놓고, 뭐, 동물 인형도 세워놓고, 오늘은 어디까지 가볼까, 뭐, 어쩌고, 저쩌고, 바퀴의 빠름이 뭐, 무슨 초속 얼만가요? 시속 얼만가요? 막 어려운 개념도 괜히 막 부여해보고, 막 이렇게 해서 아이의 흥미가 좀 더 지적으로든, 뭐 정서적으로든 자꾸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, 그래도 안 되는 되게 과몰입형의 애들은 심지어 저는 임상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만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너무 주차장에 꽂혀 있으니까 주차장을 항상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거로 가리면 막 분노해요, 걔가. 분노하잖아요? 그러면 이미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거고 집중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. 아니에요. 지금은 밤이어서 주차장이 문을 안 열어서 깜깜하단 말이에요. 아니야! 하면서 이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. 더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.
사실은 그런 것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확대해서 해야 언어 발달이든 아니면 정서적 발달이든 더 나아가 사회적 발달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. 그게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그 관심과 흥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려면, 확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들으시는 분, 뭐 확대하고 싶지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맞아요. 그게 제일 관건일 거거든요. 그래서, 좀 창의적인 요소는 되게 필요한데, 그래서 그 확대를 잘 하려면 관찰을 일단 잘 하셔야 돼요. 걔가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. 물론 몰입형 아이가 어떤 하나에 꽂혀, 주적인 것도 있지만, 그래도 요 자극에는 좀 반응하더라. 요럴 때는 좀 흥미를 갖더라. 이런 것을, 그래서 지금 주 대상과 그 흥미를 반응하는 그 흥미를 결합을 자꾸 시켜야 되고, 일상에서도 한마디라도 더 시켜야 돼요. 이를테면, 목말라? 엄마 물 줄게. 아니고, 자, 물과 우유와 요구르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? 5,000원입니다. 아닙니다. 돈이 부족합니다.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레파토리와 시나리오를 막 쓰면서 말을 자꾸 시켜나가요. 그래서 그게 가게놀이가 됐다가, 은행놀이가 됐다가, 막 이렇게. 그런 식으로. 어쨌든 엄마로서 에너지가 조금 더 들기는 하겠네요. 가만히 놔두면 너무 네. 편하죠. 가만히 놔두면 몰입형 아이는 혼자 잘 놀아요. 그래서 너무 편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. 어떤 면에서는. 그러나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. 어쨌든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고 있었고 하니까 아마 지금 소장님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원에서는 이제 이게 선생님한테 지적 자꾸 받아오니까 원에서 사실은 얘가 관심을 갖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선생님도 물론 원 선생님도 얘가 이제 계속 그 수업에 참여를 못하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무리하게 자꾸 주의 전환을 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. 일단은 관심 없어도 그냥 앉아 있는 거. 관심 없어도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거.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걸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칭찬하는 거.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과도하게 개입하면 다 싫어지니까. 그러니까 빈도나 또 강도나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네. 조절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봐가면서 얘 에너지, 몰입형 아이들의 에너지는 조금 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게 더 많으니까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끌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.